클리나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클리나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단 공사 시험이라는 거. 근데 문제는 이게 예전에 처음 생겼을 때는 이제 문제 형태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좀 쉬웠죠. 근데 이게 횟수가 많이 지나왔잖아요. 그래서 문제 약간 어려워지는 반면에 공공기관에 지원한 친구들이 많이 늘어버려. 활동적인 면접 방식이 아니고 구조화 면접을 해라. 이거는 뭐냐? 사기업에서는 이미 두산이나 자기소개서도 엄밀히 와서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분류를 해본 건데 지원 공공기관에 대해서 아는지를 하는 질문도. 안녕하십니까? 인사 PR 연구소 연호상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목처럼 공공기관 NCS 이해 및 준비 전략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공공기관은 브라인드 채용으로 이제 그게 이제 사기업과 달리 아예 법적으로 브라인드 채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학력, 학교 이런 걸 안 보는 전형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여러분한테도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브라인드 채용 이전에 저도 이제 공공기관의 면접관을 다양한 기관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실제 대구대 친구들도 많이 만났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준비를 철저하게 한다면 여러분한테도 오히려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은 엄밀히 말해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용어는 조금은 생각을 해보자. 이 용어가 크게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이제 원래 정식 명칭은 공공기관이 상위 명칭입니다. 그 공공기관 속에 공기업이 있고 준정부기관이 있고 기타 공공기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통칭 그냥 막연히 공기업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뭐 학교 프로그램이나 여기 외부에서도 볼 때 공기업 뭐 채용 취업 전략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제가 공공기관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거기 인사팀이나 여기서 인력 운영실에서 자꾸 얘기하는 게 좀 명확하게 친구들이 알면 좋겠는데 잘 모른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의 모든 행사는 공공기관 채용 박람회 공공기관으로 다 명기가 돼 있다. 그 속에 이런 것이 나눠져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크게 우리나라 공공기관은 총 340개가 있습니다. 340개. 근데 이거는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사공단은 어떻게 될까? 이게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공사공단 쉽게 좀 생각하시면 공사는 무조건 거기에 관련된 법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앞에 공공기관의 또 다른 분류의 기준에서 공사공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앞에 이렇게 앞에 세 개도 있고 이것도 있는 건 아니고요. 분류 자체가 저런 앞쪽의 분류, 뒤쪽의 분류가 각각 다른 기준의 분류라는 거. 그래서 공사는 거기에 연관되는 그 공사와 연관되는 법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공단은 그게 아니다. 이렇게 쉽게 그냥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NCS가 도입됐다는 걸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근데 NCS라는 부분을 좀 오해를 하고 있는데 NCS는 스펙을 안 보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스펙 중심의 채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스펙을 따기 위해서 여러분의 사교육 이런 것도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걸 좀 줄인다. 그래서 스펙을 안 보겠다는 건 아니고 엄밀해서 여러분의 능력만 보겠다는 건데 이제 지원 기관과 직무가 연관되는 스펙이라면 보겠고 그 스펙이 아니라면 안 보겠다는 개념입니다. 그렇 따지면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중요한 기관이 있겠죠. 코트라, AT, 그 다음에 뭐 KT가 아니고 KT는 공공기관에 죄송합니다. 한전, 한수원 이런 데는 글로벌 모델이기 때문에 영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영어로 평가를 한다. 그래서 한전 같은 경우는 아마 서류 전형이 토익이나 외국어 기준으로 물론 자격증하고 같이 있지만 그 기준으로 그냥 양적인 평가로 돼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다른 만약에 영어가 연관성이 없는 기관은 영어 기재 칸이 없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기재를 하더라도 평가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이라는 걸 좀 기억하시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NCS라는 거는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을 의미한다. 그래서 좀 쉽게 얘기하면 이제 각각의 NCS라는 것은 뭐냐면 해당 업무를 세부적인 걸로 나눠놓고 그 세부적인 걸 업무 프로세스로 다 풀어놓은 매뉴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매뉴얼이 국가 직무 능력 표준 NCS고요. 그걸 적용한 채용이 NCS 채용. 그래서 그게 이제 브라인드 채용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이란 걸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NCS가 적용되고 브라인드가 적용되면 어떻게 채용이 바뀌는지를 좀 생각한다면 크게 보면 이렇게 씁니다.
처음에는 기본적으로는 엄밀해서 직무 베이스 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용 공고 자체도 엄밀해서 예전에는 한전의 사무직, 일반 기술직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이제는 사무직 중에서도 경영기획, 뭐 예산, 뭐 인사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고요. 기술직도 토목, 건축, 뭐 ICT 이런 식으로 다 세부적으로 나눠놨다는 거. 그래서 채용 공고도 그렇고 채용 공고 속에서도 보면 영명, 공명 이렇게 나요. 공공명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12명, 2명, 3명 이렇게 명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용 이제 프로세스도 입사 지원서는 능력 중심의 입사 지원서로 바뀌었는데 스펙적인 요소가 다 빠지는 부분입니다. 스펙이 다 빠지는 부분이고 자소서 스펙이 빠진다는 것은 이제 브라인드 채용 형태, 원래 NCS 원안이 브라인드 채용 형태니까 뭐 학교, 학력, 그다음 학점 이런 정도는 다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뭐 있냐? 지원서상에서는 지원 직무와 연관되는 학교 교육을 받아봤습니까? 지원 직무 관련했던 학교 밖에 직업 교육 받아봤습니까? 지원 직무와 연관되는 돈 받고 했던 경력 사항이 있습니까? 지원 직무와 연관된 돈 안 받고 했던 기타 경험이 있습니까? 이런 논리. 자소서는 경험 베이스 다 똑같습니다. 사기업과 거의 비슷합니다. 면접도 이제 사기업처럼 여러 가지 면접 형태로 좀 나눠놨습니다. 뒤에서 한번 설명할 테니까. 근데 비단 바뀌는 게 인적성 전공 시험에서 이렇게 직업 기초 능력과 직무 수행 능력으로 바뀝니다. 근데 이제 전공 시험이 어렵습니다. 전공 시험이 문제가 뭐냐면 내 전공이 아니라는 거. 나는 만약에 전자를 전공했는데 한전이 전기를 선택했다면 전기를 다시 공부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부분이 전공 시험이 기사 수준, 이공계는 기사 수준인데 기사 수준보다 높았고요. 인문계는 원론 수준이었는데 강론 수준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어려웠다. 그래서 저걸 준비하기 위해서 한 6개월 정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약간은 쉽게 나왔습니다. 물론 전공이 없는 데도 있습니다. 있는 부분인데 이제 약간씩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예전보다는 좀 쉬워졌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밀히 와서 이제 앞쪽에 채용 공고 똑같고요. 지원서 똑같고요. 면접도 똑같고 필기시험만 약간 다릅니다. 인재상도 그게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공공기관도 인재상도 뭐 보수적이 아니라는 거. 왜냐하면 보수적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제가 다양한 기관에 면접관으로 가면 거기 단장님이나 뭐 기관장님도 뭐냐면 윤 소장님 우리 같은 사람 뽑으면 우리 기관 망합니다. 제발 좀 적극적이고 창의적이고 소통 잘하는 직업 뽑아달라고. 그게 비슷하다는 거. 그럼 시험만 다르다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전략적으로 어떻게 하냐. 공공기관 사기업을 따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동시 지원해도 됩니다. 동시 지원. 물론 4학년 됐으면 그 필기시험을 어느 쪽으로 먼저 할 건지가 중요한 게 있죠. 나는 대기업이 좀 더 있다 그러면 인적성 공부를 하는 거고 나는 공공기관이라 하면 여기 직업 기초 능력을 공부하는 거. 물론 이게 복합적인 것도 비슷한 것도 있는 시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관별로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굳이 공공기관 사기업을 나눠서 지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동시에 지원하는 게 좋은 전략이다. 그리고 채용 프로세스는 이제 대부분의 일반 대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은 그냥 이미지 하나, 그죠? 포스터 하나, 그 다음에 뭐 한 페이지에 다 나오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공공기관은 NCS 채용 공고기 때문에 이제 아예 친절하게 PDF 파일로 10장, 20장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모집, 그 다음에 가점, 그 다음에 프로세스별로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제일 마지막에 이제 이게 무슨 직무기술서라고 해가지고 각각의 이제 채용에 보면 사무관리고 거기서 이렇게 기계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해놨습니다. 각각 뽑는 기준 직무별로 다 이렇게 설명. 이건 한수원 겁니다. 근데 이제 사무관리 같은 경우는 사무관리로 해놓고 밑에 경영기획 인사 이렇게 나눠놓는 기업은 많이 뽑는 기업이 그렇게 나눠 있습니다. 그러면 얘들은 엄밀해서 자기소개서 이런 거 할 때는 경영기획이나 하나를 찍어서 써야 된다. 근데 조금 작은 기관은 사무관리라고 포괄적으로 돼 있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채용 공고가 나오고 자기소개서도 엄밀해서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분류를 해본 건데 지원 공공기관에 대해서 아는지를 하는 질문도 예전에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최근은 아니고 제가 계속 축적해 온 거기 때문에 우리 기관을 아는지를 묻는 회사의 질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여러분의 경험 베이스. 그죠? 그 다음에 직무를 잘할 수 있는지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 결국은 사기업의 자기소개서는 그 유사하다는 거. 특별하게 다를 건 없습니다. 경험 베이스, 직무 베이스에 다르다.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와 다르게 자기소개와 다르게 경력 기술서, 경험 기술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는 자소서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도 있고 따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경험 기술서라는 것은 지원 직무 관련 돈을 안 받고 한 거. 스터디 이런 것도 됩니다. 그 다음 내 개인적으로 학회 이런 것도 되겠죠. 그다음 경력 기술서는 돈을 받고 한 겁니다. 그럼 아르바이트, 인턴 뭐 실험 보조 이런 거 다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건데 이거 경험 기술서, 경력 기술서는 이제 미리 얘기하면 자기소개처럼 문단어를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했던 걸 1번, 2번 순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매겨서 그냥 정리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물론 어떤 일을 했는지를 정리하는 게 가장 우선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만의 이제 좀 창의적으로 했던 성과라든지 결과가 있으면 그걸 별도로 표기해 주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필기시험인데, 필기시험이 이제 직업기초능에서 직무수행인데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인적성 검사가 좀 애매하다. 그렇기 때문에 NCS 기반의 평가로 해라. 그래서 직업 기초 능력하고 그 다음에 직무 수행 능력, 직무 수행 능력이 약간 전공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약간 바뀌는 건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좀 생깁니다. 왜? NCS를 최초에 도입할 때 이 필기시험을 철하라고 원칙만 정해줬고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해라지 문제를 내주거나 문제은행은 예시만 해줬지 문제를 내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기관이 갑자기 NCS가 뚝 떨어졌거든요. 뚝 떨어지다 보니까 갑자기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실제. 그래서 왜냐하면 실제 예전에 이제 여성 대통령이 그렇게 NCS를 만든 건 아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원래는 NCS는 김대중 정권부터 발의돼서 만들어져 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자 대통령이면 뭐냐면 너무 급하게 NCS를 채용에 적용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데 그래서 공공기관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뚝 떨어졌습니다. 이걸 해라 이래 되니까 필기시험을 내야 되는데 기관에서 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외부 기관이 이제 의뢰를 합니다. 어떤 데는 A라는 업체, 어떤 데는 B라는 업체, 어떤 데는 C라는 업체 이러다 보니까 필기시험 형태가 여러 가지 기관별로 다 다릅니다. 어떤 데는 피셋, 공무원 형태, 어떤 데는 태셋, 어떤 데는 인적성 이런 식으로 막 각 기관별로 다 다르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필기시험이 다 다른데 이제 필기시험이 중요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필기시험을 왜?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이제 서류 전형, 물론 이제 4대 보험 관련 공단이라든지 이런 데는 서류 전형이 빡셌습니다. 자소서 중심으로 원래 했기 때문에. 근데 나머지 기관들은 정량적인 평가입니다. 자격증, 뭐 한전은 토익, 자격증 요것만 보는 경우. 그럼 코레일 같은 경우는 아예 없습니다. 뭐냐면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서류 전형을 줄여놓은 이유가 서류 전형에서 만약에 내가 떨어졌다. 그러면 여러분이 전화해서 왜 떨어졌습니까? 한번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근데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요색행위로 서류 전형을 하고 최소한으로 필기시험에서 당락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필기시험이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라는 거. 근데 문제는 이게 예전에 처음 생겼을 때는 이제 문제 형태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좀 쉬웠죠. 근데 이게 횟수가 많이 지나왔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약간 어려워지는 반면에 공공기관에 지원한 친구들이 많이 늘어버렸다는 거. 폭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필기시험이 주요 이슈 중심의 개념 중심의 필기시험이 아니고 구석구석에 왜 떨어뜨리기 위한 전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진짜 열심히 준비하셔야 된다. 그래서 가정용의 필기시험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각의 큰 기관들은 각각에 해당되는 지원 준비 책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 인터넷 사이트도 많기 때문에 직접 가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랄까 인강도 듣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 해보는 게 좋겠고요. 근데 이건 벼락치기가 안 되기 때문에 하루에 꾸준히 30분씩 꾸준히 보시는 게 더 중요하고요. 반드시 오답 노트를 만들어 가지고 왜 틀리는 거 계속 틀리거든요. 그걸 계속 기록을 해가지고 제일 마지막 그 당일 날은 그 오답 노트를 집중적으로 보는 게 오히려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필기시험에 시간을 좀 많이 두셔야 되고 4학년들은 당장 시작해야 되고 3학년들은 2학기부터는 조금씩 지금 필기시험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접 프로세스인데 면접도 하나의 면접 형태로 대부분 1차원적인 면접 형태가 아니고 이제는 사기업처럼 사기업이 하는 게 경험 면접이었거든요. 그거 말고 상황 면접, 발표 면접, 토론 면접 이런 걸 다 하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원칙만 이렇게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기관별로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상황 면접은 면접에서 다시 하겠지만 사기업처럼이 아니고 업무 상황을 주고 거기에 대한 본인의 적는 거 적어가지고 발표하는 형태, 질의응답하는 거예요. 발표 면접은 PT 면접이라고 보시면 되고 토론 면접은 엄밀해서 그냥 사기업하는 토론 면접. 그리고 경영 면접은 사기업에서 하는 심층이나 역량 면접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면접을 하라고만 해놨고 이것도 각 기관별로 치사 선택합니다. 그래서 다 하는 대안도 있고 한두 개만 하는 경우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근데 면접이 이렇게 또 바뀌는 게 뭐냐면 하나 더 바뀌는 게 전통적인 면접 방식이 아니고 구조화 면접을 해라. 이거는 뭐냐 사기업에서는 이미 두산이나 CJ에서 했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장점이 뭡니까? 장점이 뭡니까? 장점이 잠깐만요 너무 긴데 다른 친구 답변 들어보고 시간 나면 드릴게요. 그래서 바른 시간까지 줘서 공평하게 1차원적인 면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하나의 메인 질문을 주고 추가 질문, 추가 질문, 추가 질문. 그래서 압박 면접과 좀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압박 면접과 다른데 꼬리에 꼬리를 무는 면접 형태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하냐 하면 여러분이 1차원적인 면접 답변을 준비해 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깨트리기 위한 거고 여러분이 거짓말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요만큼 거짓말하는 게 점점 거짓말하면 이게 커져 버리거든요. 그럼 펑 터져 버립니다. 그러면 면접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면접 이거는 뭐 여러분의 경험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단계별로 정리하는 게 우선일 거고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거짓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인지를 처음부터 얘기하고 이런 걸 보완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오히려 맞는 방법이라는 거. 그래서 이게 구조화 면접이고요. 그 다음에 블라인드 채용은 공식화되어 있고 이제 공공기관은 반드시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했듯이 지원서 상에서 여러분의 스펙적인 게 다 편견을 줄 수 있는 잣대를 다 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 성별도 없고 학력, 그 다음에 뭐 학교 이런 학점 이런 거 다 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 지금 이런 거 다 빼는 게 블라인드 채용입니다, 실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 괜찮더라고요, 실제. 그러니까 면접 가도 예전에는 엄밀히 저 서울대 이렇게 적혀져 있으면 아무래도 거기에 약간의 쏠림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그렇다고 스피치만 보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답변에 주목합니다. 근데 실제 뽑아놓으니까 잘하더라고요, 실제. 그런 경우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가끔씩 부작용도 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정말 안 봅니까? 진짜 안 봅니다. 보면 감사에 걸립니다. 그런 거 차별 편견을 줄 수 있는 잣대를 보게 되면 평가를 하게 되면 그럼 면접관도 끝나고 나서 상의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굉장히 공정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초기에는 약간의 애매한 상황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입 면접인데 가니까 저보다 나이 많아주시고 온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좀 방지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요즘에는 지원서상에서 청년 취업 대상자 만 34세를 이렇게 체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 때문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과감하게 도전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블라인드 채용과 다른 계름의 제도가 있습니다. 지역 인재 채용 할당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이제 원래 이명박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하면서 공공기관들을 지역을 다 이전해 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대구 지역에는 가스공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감정원 이렇게 오고 전라도 나주 쪽에서는 한전 뭐 이런 쪽 우리 경주는 경북의 한수원 김치는 도로공사 뭐 이런 식으로 부산에 가면 금융공공기관 이런 식으로 다 내려놨습니다. 이렇게 내려놨다 보니까 이제 그때 목적은 뭐냐면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 그 다음에 인구 분산 근데 인구 분산은 좀 잘 안 됐습니다. 이사를 안 오셔가지고 그래서 뭐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들이 애매한 게 금요일 오후나 월요일 오전에는 행사가 없다는 거 다 서울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이 지역 다시 돌아오면 지역 이제 그래서 한 30%를 뽑으라고 권고사항을 줬었어요. 근데 30%를 못 뽑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법적으로 아예 정해버린 겁니다. 아마 올해가 20 몇 프로고 아마 3년 뒤에 30%인데 가급적 30% 뽑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어떤 개념이냐? 지역 인재라는 개념 자체가 그 해당 지역의 최종 학력입니다. 그러면 고등학교를 대구에서 나오고 서울에 갔으면 지역 인재가 아니라는 거. 그죠? 그리고 예전에는 아예 별도로 공채를 안 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면 필기시험 통과해서 면접까지 못 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예 구분해졌습니다. 그래서 아예 30%라고 얘기를 한다면 만약에 가스공사 100명을 뽑았는데 20명밖에 못 뽑았다. 그러면 저쪽에서 10명을 아예 빼버리고 다시 이쪽에서 10명. 아예 요즘에는 근데 공채가 아예 지역인재라고 따로 나와 있죠. 아예. 그래서 요 지역만 뽑는다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 경북권이 원래는 따로 분리되어 있다가 요즘엔 대구 경북이 묶여 있거든요. 초기에는 대구 경북이 분리되어 있어가 대구대 친구도 대구 지원하면 좀 애매했거든요. 이제는 없어서 묶여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대구 경북에 있는 공공기관은 더 많이 지원해 보는 게 의미가 있다는가. 단 바보짓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대구 경북에 지원하면 30% 안에 들어가야 되고요. 저 나주에 있는 한전에 지원하면 70%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지역만 고집하지 마시고 다양하게 내가 가고 싶은 기관은 다 지원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은 첫 번째는 뭐냐면 어디서 찾아보냐? 잡알리오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산하 공공기관 340개가 여기 안내되어 있습니다. 잡알리오 채용 정보도 다 있고요. 근데 여기 가면 그게 없습니다. 대구지하철공사 이런 건 안 나옵니다. 그건 어디냐? 클리나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클리나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단 공사 출자기관 대구문화재단도 여기에 나옵니다. 거기에 나가서 뭐 전국적으로 800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군데 가셔가지고 어떻게 하냐? 일단은 내가 가고 싶은 기관을 이름만 보고 다 뽑아내는 겁니다. 뽑아낸 다음에 두 번째는 필기시험이 어떻게 치는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전혀 생뚱맞게 새롭게 공부하는 필기시험은 버리시라고요.
버리시고 나머지 기간을 열심히 준비를 하면 됩니다. 물론 필기시험은 가장 큰 기간 중심의 대비 서적을 사가지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취업 포털이나 카페, 특히 이제 공공기관을 준비하는 공준모, 네이버 가지 마시고, 네이버는 비즈니스 카페고요. 다음 공준모가 메인이니까 거기 가셔가지고 댓글을 남겨주면 먼저 공부했던 분들이 친절하게 다 안내해 주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공공기관 NCS에서 전반적으로 알아봤는데, 이제 하나만 기억하신다면 공공기관 부분이 굉장히 쏠림 현상이 많습니다. 많이들 가려고 합니다. 브라인드 채용이고 근무 환경도 좋다. 그래서 그런 관점은 있는데, 그래서 근데 공공기관은 조금 생각해 보실 거는, 공공기관은 엄마라서 직업의 안정성은 굉장히 있습니다. 단 생활의 안정성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 왜? 공공기관은 철저하게 순환보직입니다. 그럼 한전에서 제가 나주에서 근무했으면 3년 뒤에 다른 데로 가야 되고요. 그런 식으로 계속 돌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퇴직할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제 동기는 뭐 대구 왔다가 서울 갔다가 지금 독일까지 가 있거든요. 물론 독일 지사장으로 갔으니까 성공한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그런 부분에 순환보직이 있다는 걸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게 싫다면 지사가 없는 공공기관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규모가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찾아보고, 맹목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좀 찾아보고 목표를 좀 정하시면 좋겠고요. 브라인드 채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과감하게 도전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가 간 적이 없다? 이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이제 브라인드 채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과감하게 지원한다면 전혀 관계 없으니까 여러분이 오히려 최초의 모델, 최초의 입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좀 더 적극적으로 공공기관은 놓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